아, 그리고 그 이화영 네. 항소심 어제 우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촛불 네네. 집회 때. 이게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게 대부분 이제 좋은가? 많은 분들이 네. 근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저거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이제 1심 재판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1심 선고 직후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에서 이호남을 만나서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으로 70만 달러를 전달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문서 또 증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항소심이 좀 길어질 거로 봤는데 갑작스럽게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재판이 시작한 지 한 3회차 이제 공판 기일이 열렸거든요. 근데 10월 이번 달 10월 14일 날 변론 종료를 예고를 하니까 사실은 저게 뭔가 재판부 입장에서 이미 좀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일찍 재판을 종결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이 처음에 재판부한테 요구했던 게 이화영 재판부의 이제 구속 만기일 6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이 항소심 구속 만기일 6개월 안에 가능하면 재판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재판부 입장에서 지금 24일이면 대충 한 4개월쯤 될 때 변론 종결하는 거거든요. 판결문 쓰는 기간 한 2개월 정도 포함하면 검찰의 주문에 따라서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진보 진영대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재판장이 10월 24일 변론 종결을 하면서 저거는 변호인 신청이 아니고 재판장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걸 주목해야 될 거예요. 저 김땡땡 대북사업가로 알려진 인물인데 이 김땡땡 씨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저분이 입을 여는 것이 검찰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분이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저 김땡땡 씨를 좀 변호인이 신청해서 받아준 건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거는 재판부가 그만큼 스스로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쟁점이 뭐고 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김땡땡 씨가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재판의 향배가 좌우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 김땡땡 씨의 경우는 검찰엔 불리하고 우리 저 이재명 대표 쪽, 특히 이화영 지사 쪽에 유리한 증인이죠. 예. 특히 그 국정원 정보원이었잖아요. 국정원에다가 북한에 이 쌍방울이 북한에 접근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던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북한에서 건네간 그 800만 달러의 그 명목이 과연 이재명 방북을 위한 비용이냐 아니면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비용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 문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쌍방울의 이제 그 파트너였던 이호남, 이호남이 지금 바로 이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저 김땡땡 씨를 통해 가지고 쌍방울에서 그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이걸 저 김땡땡 씨로부터 저 얘기를 들어가지고 국정원에서 문건으로 작성을 했던 겁니다. 이 항소심 1심 재판부에서는 이 국정원 문건의 증거 가치를 아주 낮게 봤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임직원의 그 증언에만 의존해서 저 국정원 문건에는 저렇게 주가 조작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 김성태를 비롯한 이 쌍방울 임원들의 증언에 기초해서 주가 조작이 아니고 이재명 방북 비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바로 저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김땡땡 씨를 직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직권으로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김땡땡 이 남북협 연구소 대표와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허지영 기자가 인터뷰를 했었죠. 인터뷰 내용도 한번 회상을 위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원장님 통해서 연락처 받은 기자입니다. 예, 유튜브 방송 하시잖아요. 저희 한 분 좀 뵙고 싶어가지고. 내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좀 있는 상태라서. 그러시군요. 이완영이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이제 전국의 핵심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선생님은 들으신 그대로 국정원에 이제 제보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검찰이 막 허위사실처럼 몰아가고 법원도 그 국정원 문건 뭐 신빙성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데 분명히 이제 김성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명히 그런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보이거든요. 주가 부양은 걔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예. 그건 이제 이화영 사건 후의 얘기잖아. 그렇죠. 네네. 28년 이후에. 그 이후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의 보고 문건이 작성되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 좀 저희가 좀 긴히 좀 증언을 좀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그거를 까면은 예, 예. 남북 관계도 그렇고 네네네. 국정원 관계자도 예, 예, 예. 그렇고 예. 내가 뭐 국정원에만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예, 예, 예. 근데 청와대하고 내가 국정원하고 민주당에다가 내가 예. 동시에 줬다고 동시에 줘가지고 예, 예, 예. 이런 게 만약에 되면 남북 관계도 악화될 뿐만 아니라 이미 뭐 국정원 문건 다 공개돼서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인데요, 뭐. 예.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저희의 취지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리오남 씨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김성태가 뭐 뇌물을 줬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호남이가 나하고는 뭐 한 20년 이상 만난 사람인데. 아, 리오남 선생님은 호남이라고도 부르시는군요. 그렇죠. 이호남이니까.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 김성태 회장 일당들의 그 대북 사업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가 저희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게 국정원 문건을 보면 안부수 씨가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제안을 해서 대북 사업이 시작됐다고 검찰은 자꾸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저희가 좀 누가 주장을 했다고요?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판결문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 대북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국정원 문건에는 안부수 씨가 2018년 중순쯤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국정원 문건에 써 있는데,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 2018년 12월에 이화영이 김성태를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북 사업이 시작됐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뭐 나한테는 뭐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 아마 내가 보고했던 예. 기록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뭐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이호남이하고 쌍마음을 나눠서 하고의 그 관계는 네네.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그 방송국에서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가서 다 만났기 때문에 호남이를.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방송국에서 작성한 리포터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은 직접 가서 그 호남에 만나가지고 걔들이 뭐 나눠서 그 주식 뻥튀기 해가지고 뭐 2,000원짜리가 한 6,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나보고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내가 나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거는 하지 마라.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거. 그렇죠. 되게 처신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그 청와대도 보고했고 그때 임근정이 있을 때 임근정한테도 얘기해주고 원에도 얘기해주고 민주당에서 내가 그때 이거 너들 당 다 말아먹으려고 하냐. 그렇죠. 안 된다. 이거 빨리 못하게 막아라. 그러고 나는 그냥 손을 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손 떼기시길 잘한 거죠.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대북 사업가 우리 땡땡 선생님은 이제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확인해주고 있죠. 네. 저분이 일단 법원에 들어가는 순간 검찰은 무조건 경악을 하게 되죠. 검찰은 일단 무조건 불리한 증인이 되겠죠. 앞으로 남은 증인이 이제 17일 날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도 이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이제 마지막 증인으로 이제 이분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제 좀 증인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허지영 기자한테 했던 얘기들이 법정에서 그대로만 얘기된다면 결국 1심 재판부가 소홀히 했고 증거 가치를 배척했었던 국정원 문건의 가치가 국정원 문건은 말 그대로 증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작성되게 된 그 국정원의 정보원이 직접 법정에서 위증에 따른 처벌을 각오하고 저렇게 증언을 한다면 사실상 쌍방울 임직원의 그 증언에만 기초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었던 1심 판결은 뒤집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 김땡땡 씨 관련된 사안들은 사실은 이번에 청문회도 안 나왔고요. 저희 뉴탐사에서만 보도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저희 방송을 보셨는지 재판부가 저 그 김땡땡 씨를 증인으로 어떻게 채택을 했는지도 참 저희는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판부가 이 사건을 깊숙이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네. 저 리호남이 돈을 김성태로부터 받았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실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